지금 저혈당이어서 혈당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평소 저혈당이 자주 나타나는 정담빈 씨. 초속효성 인슐린을 맞아 대비해야 합니다. 식사를 하니 혈당이 적정 수준을 넘어섭니다. 아까보다 올라간 상태인데 계속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얼른 주사 맞고 이제 떨어뜨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살부터 식사하며 늘 맞는 인슐린입니다. 김희서 씨가 일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건 갓 20살. 이제 막 청춘을 만끽할 때였습니다. 한참 꿈꾸는 나이였는데 그냥 고개만 돌려도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건강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주변 사람 더 힘들어지겠구나. 네, 그거를 알게 되면서 다시 좀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정담빈 씨 부부. 담빈 씨는 보조 역할을, 솜씨 좋은 남편은 주 요리를 담당합니다. 지금 저혈당이어서 혈당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평소 저혈당이 자주 나타나는 정담빈 씨. 수치 차이가 있어서 혈당계 한 3개 정도 혈당 측정을 하고 있어요. 고생했어. 저녁 하느라고. 식사 전 저혈당 경보는 3번이나 울렸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계속 또 먹을 거라서 이 시점에 이제 그 주사를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오르기 때문에 초속효성 인슐린을 맞아 대비해야 합니다. 좀 올라오고 있어. 사춘기가 한창인 중2 때 일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담빈 씨. 아버지는 그 마음을 편지로 전했습니다. 담빈이가 엉엉 우는 걸 보고 아빠가 마음이 아파 술 한잔 하면서 쓴다. 인슐린 주사를 열심히 맞고 운동을 잘 해도 혈당이 높을 때가 있단다. 편지에 오롯이 남은 아버지의 눈물 자국이 담빈 씨의 마음을 다잡아줬습니다. 내 건강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주변 사람 더 힘들어지겠구나. 네, 그거를 알게 되면서 다시 좀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앉으시고요, 남부님. 담빈 씨에게 저혈당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새벽 저혈당이 좀 많이 나타나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은 보통은 이제 기저인슐린이 좀 너무 과해서 저혈당 발생 빈도가 11%를 넘었습니다. 저혈당 계속 놔두면은 이제 경험하시겠지만 인지 기능이 계속 떨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일단 저혈당부터 줄이는 게 먼저기는 하세요. 담빈 씨는 저혈당을 줄이기 위해 다회주사에서 인슐린 펌프로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인공 췌장 시스템을 체험해 볼 생각입니다. 보험 설계사 박경준 씨. 바쁜 일정에 아침은 간단히 먹을 때가 많습니다. 탄수화물은 60g, 그리고 당류는 17g 나왔어요. 식사를 하니 혈당이 적정 수준을 넘어섭니다. 아까보다 올라간 상태인데 계속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얼른 주사 맞고 이제 떨어뜨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살부터 식사하며 늘 맞는 인슐린입니다. 친구들하고 다 같이 놀다가 이제 밖에서 아무렇지 않게 주사를 맞았는데 그 마약을 한다고 착각을 하셔서 그래서 경찰분이 오셨던 적도 있는 그런 해프닝도 있어가지고.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200mg per 데시리터를 넘는 혈당. 박경준 씨의 혈당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 내가 용량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틀리는 것도 있지만 타이밍이 틀리는 게 훨씬 커요. 혈당이 오르고 있을 때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소위 뒷북 대응입니다. 인슐린 효과 역시 늦어지며 고혈당이 오게 됩니다. 고혈당 발생 빈도가 높은 박경준 씨. 누적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70에서 180의 이상적인 혈당이 70% 이상이 돼야 되는데 38%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가고 계시고 그래서 평균 혈당이 9%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고혈당이 좀 많이 심한 상황이시고
그게 아주 오래되시면 이제 한 10년 지나면 합병증이 오게 되죠. 김희서 씨는 일주일에 3번 신장 투석을 받습니다. 그녀의 신장은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 이거 투석에만 집중해서 살아야 되니까 내 삶이 끝난 것 같고 눈앞이 깜깜하고 막막했죠. 일형 당뇨가 발병한 지 24년이 지난 지금 그녀에겐 합병증이 찾아왔습니다. 이식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이식하고 나면 이렇게 벚꽃처럼 좀 제 삶이 또 새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잠깐 산책을 하자 울리는 알람. 빨간불이 이렇게 뜨면서 이제 저혈당으로 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서 씨는 7년 된 구형 인슐린 펌프를 혈당 측정기와 연동 없이 사용 중입니다. 이서 씨가 기저 인슐린 주입을 직접 끕니다. 시시각각으로 떨어지는 혈당. 지금 83이요. 83. 네. 20분 이내 55. 김희서 씨가 일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건 갓 20살. 이제 막 청춘을 만끽할 때였습니다. 대학교 이제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참 꿈꾸는 나이였는데 주사 안 맞으면 안 되냐고 울고불고 그냥 고개만 돌려도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2008년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찾아온 오른쪽 눈. 저녁에 집에 있었는데 형광등이 번쩍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눈의 시야가 한쪽 시야가 반쯤 안 보이는 거예요. 벼락 맞은 것처럼 그렇게 크게 온 게 그 망막 출혈이었어요. 우리나라에 혈당 관리 기기들이 일찍 들어왔다면 아쉬운 마음을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더 몇 년이라도 더 일찍 이 연속 혈당 측정기와 펌프를 썼다면 제가 이런 합병증을 더 발병되기를 늦추거나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서 씨는 6개월에 한 번씩 눈에 온 합병증 관련 검사를 합니다. 좀 진행이 많이 된 상태로 당뇨 원막증이 확인이 돼서 오른쪽에는 망막이 심하게 이제 우그러진 상태로 수술을 하게 됐고 시력 회복은 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왼쪽은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고 이제 수년째 계속 안정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시력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황반부인데 이 황반부에 망막이 손상을 받았고 고혈당이 오른쪽 눈의 미세혈관을 망가뜨렸습니다. 일형 당뇨로 인한 눈의 합병증들은 대부분 고혈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혈당으로 인한 조직 손상 또는 혈관 손상들에 의한 합병증이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이제 혈당 조절을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희서 씨의 혈당은 잘 유지되고 있을까요? 잘 지냈어요. 안정적인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이서 씨의 혈당 그래프. 보통 70% 정도 목표 혈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62% 정도로 약간 부족하신 상태고요. 투석 환자에서는 저혈당 위험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높아지기 때문에 저혈당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 모든 거는 이제 이식하는 상황이 되어야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혈당 관리를 위해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펌프의 연동을 권유받았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하고 연동이 안 돼서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이 연속 혈당 측정기와 펌프가 연동이 되도록 하는 걸 쓰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혈당 조절이 용이할 것 같아요. 권장되는 혈당 관리 의료기기는 연속 혈당 측정기와 연동에 사용하는 디지털 펜, 인슐린 펌프 또는 인공 췌장입니다. 디지털 펜은 0.1 단위로 인슐린 주입이 가능하며 연속 혈당 측정기와 연동해 인슐린 주입량을 계산하고 기록합니다. 인슐린 펌프는 저혈당을 예측해 인슐린 주입을 자동으로 멈춰줍니다. 보호자와 의료진도 혈당 모니터가 가능합니다. 인공 췌장은 인슐린 펌프 기능에 더해
개인의 혈당 추세에 따라 5분마다 인슐린 주입을 자동 조절합니다. 혈당 관리의 필수 품격인 연속 혈당 측정기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불과 7년. 인슐린이 아예 분비되지 않아 매일 20번 넘게 혈당. 김미영 씨는 일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아들을 위해 해외에서 사용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구매했습니다. 실시간 혈당 측정의 효과를 경험한 그녀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의 연속 혈당 측정기 구매도 도왔습니다. 저희 아이같이 어린 아이들은 1시간에도 막 수시로 저혈당, 고혈당을 오가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혈당 체크를 하면 아이와 저희 가족이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걸 그냥 필사적으로 구하려고 노력했었죠. 그러나 김미영 씨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고 이 사건은 결국 의료기기법 개정과 연속 혈당 측정기의 건강보험 적용을 이끌어냈습니다. 김미영 씨는 그때부터 한국 일형 당뇨병 환우회에서 환우들의 어려움을 돕는 것이 본업이 됐습니다. 굉장히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던 사람인데 아이가 일형 당뇨를 진단받고 나니까 그렇게 평범하게 살면 아이를 지킬 수 없더라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공부하고 뭔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지 않으면 이 환경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영화 휴가 촬영 현장. 김미영 대표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봤을 때 되게 평범한 여자가 법을 바꿨다고? 이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고 이 가족이 어떻게 화합하게 됐는지 그런 거를 이제 시나리오에 녹여내게 됐죠. 최신춘 감독도 일형 당뇨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6학년 때 일형 당뇨를 진단받아서 지금 한 20년이 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형 당뇨병이 회복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담고자 합니다. 일형 당뇨 환우들, 어린이들이 그런 일형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의 꿈을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렇게 일형 당뇨 혈당 관리에 있어서 좀 뭔가 의료기기가 많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혈당 생길 것 같은 펌프 조절을 멈췄다가 다시 작동하고요. 그다음에 혈당이 지금 높으면 인슐린 분비 주입량이 많아졌다가 혈당이 떨어지면 주입량이 적어지는 더 고급화된 펌프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펌프나 그다음에 센서나 다른 의료기기를 사용을 안 하셨던 분들도 용기를 내서 사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착용하고 유지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어떻게든지 지원하기 가능한데 젊은 성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벌어서 쓰는 입장에서는 이게 만만한 돈이 아니거든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올해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일형 당뇨병 전체 환자 수가 56,908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지속적으로 처방받은 환자가 10.7%밖에 안 되고요. 또 센서 연동형 인슐린 펌프 처방을 받은 환자가 0.4%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센서 착용률이 대개 한 60% 정도를 넘어가고요. 펌프 착용률이 한 20% 정도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적으로 성숙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약간씩 불안해졌다 안정화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요. 생애 주기 전체가 그쵸. 필요하네요.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보호자도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흔들리고. 그래서 심리적인 지지도 계속 해줘야 되고 먹는 칼로리 양도 나이 먹어가면서 계속 변화하니까 그것도 새로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해야 되는 양이 생각외로 많고요. 아마 교육만 잘 이루어지는 시스템 그것만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반 이상은 없어질 거라 생각해요.